통일이 되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관념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북한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 전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라는, 촬영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굴러다니는데 한 나라가 내수 시장으로 살아남으려면 합치면은 가까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영어가 훌륭해, 캐나다 소양 다 쌓았어, 교육도 캐나다에서 받았어, 하지만 외모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이거든요.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 수익도 당연히 없는 건데, 투자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대통령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통이 다소 기성세대 중심의 기구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수는 22기부터는 청년위원이 굉장히 많이 영입이 됐어요. 스스로 지원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청년위원 수가 높은 데가 저희 캐나다 토론토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청년들은 통일을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큰 조카들이 있어요. 대학생, 이제 아니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조카들이 있는데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처음 발판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시대에 보면 정말 생계 유지에 급급해서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거나 혹은 좀 알고 있어도 피하고 싶은 이슈가 통일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한테는요. 좀 무관심이지 않나 싶어요. 크게 보면은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인이지만 캐네디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저희 뿌리는 결국에는 한국인이고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차세대들도 그 자부심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서,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문제를 보면은 여기도 전쟁이 나고 저기도 전쟁이 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례없는 또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더더욱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식도 하고 일찍 하잖아요. 굉장히 재테크나 파이낸셜이나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통일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전체가 한반도를 향한 미래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 수익도 당연히 없는 건데, 근데 나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옆집도 하고 집집도 하고 앞집도 하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다 같이 원하는 그 염원이니까. 그래서 뭐 ETF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고국인, 내 모국인, 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꼭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쉽게 생각하면 캐나다에서 살면서 한인들이 내가 아무리 영어가 훌륭해, 캐나다 소양 다 쌓았어, 교육도 캐나다에서 받았어, 하지만 외모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이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나는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했을 때 내가 왠지 너 이미지가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게 내 모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창한 평화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그런 사람들의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넓혀가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만큼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역사적으로 통일된 나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전쟁 후 독일 이렇게 되는데, 그 통일 과정이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더욱이 더 그 부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북한이 뭐 못 사는 나라다, 힘들게 산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관념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또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효과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느냐, 한 나라가 내수 시장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제 1억 인구가 돼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대요. 근데 저희 한국이 이제 5천만 인구를 조금 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 3천만 있어요. 합치면은 가까이 되는 거죠.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북한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 전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촬영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굴러다닌대요. 안 파도 된대요. 뭐 AI 시대의 필요 광물 중에 진짜 한 가지 빼고 모든 게 다 있고, 특히 요즘 세상에 그게 어마어마한 자원이고, 또 육로가 뚫리면 거래에 대한 부가 효과?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이제 그 첫 번째 스텝에 통일 과정의 힘듦이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사를 한 바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개인이 느끼는 것하고 캐나다 사회 전체에서 통일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랐는데 한반도의 통일 필요성, 캐나다하고 미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미 통일을 겪은 독일도 굉장히 높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지원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이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다, 일단 나만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굉장히 여론이 팽배했다고 알고 있고, 주변에서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한국 내 뭐 정세와 이권 다툼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 통일 비용은 여러 가지로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비관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칭찬보다는 요게 더 귀를 기울이고 오래 기억하는 것처럼, 또 핵 문제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문제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국제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광물 자원이라든지 잠재 시장에 투자를 유치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거라는 자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만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 그런 것 같고,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나랑 똑같이 생긴 까만 머리에 까만 눈에 이 노르스름한 피부에 하얀 분도 있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겪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어디 오지에도 막 선교도 나가고 봉사활동 나가잖아요. 한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같은 피를 나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조상들을 모시고 사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론적으로 가면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분단됐을 때부터 저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이 이권 다툼에 이렇게 쪼개졌는데 저희가 힘이 조금 생겼으니 불공정했던 걸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다른 나라가 합쳐지자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고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헤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되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비관적인 한국 사람들에게도요. 캐나다 현지 사회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직접 설명해야 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제가 2001년도에 캐나다 이민을 왔어요. 영어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왔던 질문이 그거예요. North or South? 이거였어요. 많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발자국을 더 앞서가서 이제는 코리안이라고 했을 때 South, North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아, 얘는 코리안이구나. 약간 요게 되도록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최근에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요. 저희 22기 민주평통 출범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슬그머니 오셔서 물어보더라. 니네 뭐 하는 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현직 분이 이제 영어로 노스하고 사우스인 건 아시더라고요. 근데 딱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 평화 통일 엄청 거대한, 이러다가 그냥 얘기했어요. 원래는 하나였어. 강대국들의 그런 이권 다툼과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억지로 갈라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니파이 되고 싶어. 그런데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그래서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는 그런 단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good luck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북한이 대화나 교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랬던 적이 많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복절 그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아예 싸울 상태가 안 되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포기 못할 구미가 땡기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점점 교류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할 때 그 평화가 쌀을 모든 사람들 입에 이렇게 쇽쇽쇽 골고루 이분리하게 넣어주는 뜻이 포함된 한자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일단 사람들 입에 다 쌀이 다 들어가. 다 이제 배부르고 평안한 삶이라면 전쟁을 누가 원하겠는가. 북한 주민의 삶은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언론 체계에서.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활동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탈북 주민들
위원분들도 계세요. 저희 활동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직접적으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생활 공유해주시고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활동을 활발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탈북민들의 생활과 실제적인 라이브 이야기를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 토론토 대학에 계시는 이제 김태균 교수님이신데 못 살고 힘든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녀보셨대요. 뭐 타이티도 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북한에 의료 선교를 다니시면서 겪었던 일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북한은 특출나게 사람들이 뭐라도 배우고 싶어하고 새로운 걸 배우면 그렇게 좋아하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차마 쉽게 말은 못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고 지상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대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핸드폰도 있고 아무리 다 이제 블러킹을 해도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라서 그들도 이미 염원하고 있고 알고 있고 나만이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의 시도를 보내고 따뜻한 손을 계속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왜 자꾸 갖다 퍼주냐 밑 빠진 독에 라고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싸워서 멱살을 잡고 온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적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려줄 수 있고 한민족이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한 나라다. 너희들을 다 붕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자. 뭐 하려는 거니까 우리를 믿어라 라는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다양한 예상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통일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병합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붙으면은 이렇게도 충분히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세계 청년 컨퍼런스 가서 들은 비유에서 상당히 와닿았던 게 땅콩을 제가 생각하면 그 하나 안에 두 개가 공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이렇게 가면 좋지 않나 싶어서. 독일이나 베트남의 경우들을 이제 이미 통일된 곳들을 봐도 한 번에 하나의 정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는 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천천히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인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가 전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긴 합니다. 너무 다른 체제 속에 저희가 살아왔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인식의 전환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왕래가 좀 더 편안하게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통일이 됐다 뒤섞여서 살아라 너는 올라가라 이게 아니고 대부분 큰 프로젝트나 뭘 할 때 항상 파일럿이라는 걸 하잖아요. 분단돼 있는 지금 그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이제 북한과 남한과 협업을 해서 하면서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그 트라이얼 런을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적으로 점차적으로 헤쳐나가는 이제 그런 신중한 방법이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요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개성공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모델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셧다운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도 희망해 봅니다. 통일이나 평화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해외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참여 방식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저희 토론토 협의회 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세미나와 포럼 그리고 토크쇼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페북 팔로우 하시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 구경하러 오시고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원래 하나였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한국 왜 통일이 안 되지? 통일되는 게 당연한데? 라는 이런 인식이 되게 그거부터 시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청년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외국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으면은 내가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 지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소양이라도 하고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년으로서 현실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ETF만 투자하지 마시고 한국의 미래에도 같이 좀 투자를 하자. 온 국민이 다 같이.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의 정부잖아요. 국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청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당장 당면에서 같이 생각하고 가야 내 미래에도 굉장히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부터 통일이란 무엇이다 한마디씩 하시죠. 하하. 어렵다. 아하. 어렵다. 그거 질문 없었던 것 같아요. 통일이란 관심이다. 사실 저도 민주평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권유하셔가지고 시작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평화통일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은 미래. 그냥 똑같이 보고 싶어요. 1년 후의 미래가 될 수도, 물론 10년 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된다라는 그거를 당연시하게 깔고 가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온다. 네, 통일은 언젠가 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아서 멋지게 통일을 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어요. 한국, 일본, 캐나다 함께 진실을 품은